네, 오늘 3대 지수 모두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확실히 좀 어제 공포감이 가셨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다시 한번 지수를 끌어내리는 모습이 관측이 됐거든요. 예측하기 좀 힘든 상황입니다. 현재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공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침공 위협을 높게 평가했고 또 EU 측에서는 뭐 정상들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 이런 발언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략이 상당히 필요한 시간인데 네, 모닝타임즈 오늘 최원재 토마토 투자클럽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간밤 뉴욕 증시 많이 좀 밀렸어요. 네. 특징 종목들이랑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체크해 주세요. 일단은 뭐 전쟁 리스크, 우크라이나 리스크가 결국에는 다시 불거지면서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가 1.8% 하락, 나스닥이 2.9% 하락, S&P 500이 2.1% 하락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은 코카콜라가 2% 상승했고 마라톤 오일이 4% 상승, 대본 에너지가 2.6%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전날에 급락했던 로블록스가 1%대 소폭 반등을 했습니다. 월마트가 4% 상승했는데요. 컨센서스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고 가이던스도 컨센서스 상회하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회사 측에서는 배당도 상향할 것이고 자사주 매입 계획도 갖고 있다. 100억 달러 이상의 자사주 매입을 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4만 8천 건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시장 예상치로는 21만 8천 건이었습니다. 전주보다 2만 3천 건이 증가를 했고요. 지금 현재는 이렇게 일시적으로 좀 늘어났는데 지금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여전히 기업들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기업들의 구인 건수가 1,100만 건에 지금 육박해가지고 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지금 블러드 연은 총재,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인플레를 통제하려면 기준금리를 결국에는 2% 이상으로 올려야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주식시장 대규모 하락을 경고했는데요. S&P 500이 추가적으로 약 10% 정도 이상 하락할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캐시우드는 지금 기술주 하락이 과도하다, 가치에 비해 저평가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JP모건에서는 올해 기준금리 인상을 5회에서 7회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내년에도 3회 정도 더 인상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3월에 50bp 인상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뉴스들 함께 종목들이랑 체크를 해주셨는데 저 일단 오늘 크게 불거졌던 지정학적 리스크부터 하나하나 좀 들여다볼게요. 확실히 좀 불거졌는데 그동안 전문가님은 조금 단기적인 리스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그 의견 그대로 유지하시나요? 일단은 어제 뭐 다시 이제 불거졌는데 저는 이 추가적인 여지는 좀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하지만 이제 오히려 이 빠지면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의견은 아직까지 뭐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싶고요. 물론 네. 전저점 부근까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좀 더 하락할 것으로는 보고 있지만은 뭐 전저점 부근에서 조금 더 하락을 하면은 또 다시 반등 나오고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반등이 나올 수 있고 아직까지는 좀 의견을 그대로 유지를 해주셨어요. 일정 부분 하락은 있을 수 있지만 매수 기회다라는 말씀이신데 일단 서방 국가들의 뭐 제재도 예고되고 있고 어제 정부가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 공격을 가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석유나 뭐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급등을 했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그럼 투자 의견 여전히 보수적이신가요? 지금 미국 증시에서 말씀하시는 아니요, 국내 증시에서요. 아, 국내 네, 증시요? 석유 관련 종목들이나 이런 관련 전쟁 리스크가 어제 뭐 불거졌을 저기 때. 전체적으로 S&P 500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에너지 업종을 보면은 네. 마라톤 오일과 대본 에너지 일부 종목만 빼놓고는 엑슨모빌이나 쉐브론은 하락을 했던 것으로 보면은 어제 이제 국제유가도 한 또 2%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어제 그냥 어제 일시적으로 뭐 미사일을 쏘고 국내 증시에 좀 잠시 영향을 미쳤는데 네. 그 틈을 이용해서 뭐 천연가스 관련주, 그다음에 곡물 관련주, 유가 관련주가 그동안에 급락을 했다가 잠깐 이제 또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여전히 이제 올라오면 계속적으로 매도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의견 계속해서 주십니다. 이 천연가스, 곡물, 유가 이렇게 세 가지가 보통 전쟁 리스크 불거졌을 때 오르는 종목들로 꼽히고 있는데 올랐을 때 매도 관점 취해 주시면서 보수적인 관점 유지해 주셨어요. 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24만 8천 건으로 집계가 됐네요. 이 시장 예상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사실 어제만 해도 경제 활동이 뭐 좀 늘어나고 있고 다시 뭐 리오프닝 쪽으로 기우는 모습이거든요. 좀 더 단기적인 수치라고 보세요? 네, 결국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전체적으로 지금 전문가들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다.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여전히 기업들은 인력난이 지금 심하기 때문에 뭐 지금 그리고 구인 건수도 지금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인력을 필요로 하는 구인 건수도 1,100만 건에 지금 육박하고 있어서 지금 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해 있어가지고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오래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 뭐 리오프닝 쪽으로 조금 더 포인트를 두고 봐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전에 외신에서도 조금 나왔거든요. 이 블러드 연은 총재가 살짝 매파적인 의견을 현재 좀 펼치고 있어요. 네, 연준에서는 소수 의견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제일 매파적이죠. 지금 연준 위원들 중에서 제일 매파적이고 지금 결국에는 지금 어제 얘기한 거는 지금 금리 인상이 중립금리 이상으로 좀 올려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중립금리라는 거는 2.5%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으로 결국에는 올려야 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지금 연말까지 지금 CPI가 2.6%로 떨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지만 기대한 대로 내려가지 않을 상황에 좀 대비해야 한다. 블러드 총재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이유로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통제 불능 상태가 될 수 있다. 계속적으로 경고하고 있고 자기는 완화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심해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인플레이션이 통제 불능 상태가 좀 될 수 있다. 계속해서 시장에서 리스크로 인플레이션이 불거지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에서는 주식 시장의 대규모 하락까지 또 한 번 더 경고를 하는 모습이네요. 네,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얘기하는 것은 S&P 500 같은 경우에 네. 지금 기술적으로 차트 분석에 의하면 헤드 앤 숄더 패턴이 나오고 있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10% 정도 하락하면은 3,800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S&P 500 차트 잠시 한번 보시면은요. 네. 제가 이 박스처럼 부분이 약간 이제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얘기하는 헤드 앤 숄더 패턴이 지금 나온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뭐 물론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과연 3,800까지 단기적으로 그렇게 급락을 할까? 물론 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빠질 수 있을 것이라고는 저도 뭐 보고 있지만은 단기적으로는 바로 그렇게 급락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네, 단기적인 급락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말씀을 주셨고요. 장기적으로는 좀 빠질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이렇게 뭐 조정을 받거나 그런 경우는 조금 아닐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캐시우드가 또 이 기술주 하락이 좀 과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 이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런 발언을 한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거 물론 맞죠. 그건 네. 물론 당연히 맞고. 근데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는 또 행동으로 또 옮기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네. 로블록스가 급락을 했는데 네. 로블록스를 추가적으로 45만 주를 매수한 것으로 보면은 뭐 일단은 어느 정도 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지금 물론 지금 인플레이션 상태이지만 캐시우드가 얘기하는 거는 결국에는 디플레이션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은 기술주 성장주는 앞으로도 계속 갈 것이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전문가님도 동의하세요? 저는 뭐 디플레이션이 뭐 다시 어느 정도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끝나면은 뭐 바로 디플레이션이 아니겠지만 다시 한번 뭐 디플레이션 상태로는 가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 성장주는 계속적으로 저도 좀 관심을 둬야 되지 않느냐 뭐 그냥 빠지면은 결국에는 또 매수 관점을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저도 마찬가지 의견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아닌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단기적으로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성장주가 장기적인 관점에서만 한했을 때 일단 좀 올라갈 수 있고 또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 캐시우드도 말뿐 아니라 로블록스 매수하는 데 확신까지 좀 주고 있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개별 종목으로 좀 넘어갈게요. 네, 월마트 오늘 좀 상승을 했는데 예상치 못한 실적도 나왔고 좋은 실적이죠. 네, 그리고 배당금 관련해서 높였다고 하네요. 네, 월마트 호실적 이유랑 전망 같은 거 분석해 주세요. 뭐 호실적은 결국에는 뭐 소매 판매 이쪽에 뭐 왕성하게 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고 네. 월마트뿐만이 아니라 어제 이제 코스트코도 이제 같은 업종인데 네. 뭐 상승 한 1%대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가이던스도 괜찮게 발표한 것으로 보고 있고, 뭐 배당은 지금 많이 상향하지는 않았어요. 5센트 정도만 상향했는데, 뭐 일단 시장 전체적인 침체적인 분위기에서 좀 좋은 실적과 가이던스가 나온 게 주가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실적이 탄탄한 종목들, 펀더멘털 기본으로 하는 종목들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사실 1분기에 뭐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이다 혹은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월가 기대치는 하회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7%대 급락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어제 매출과 순이익은 모두 이제 컨센을 상회했지요. 그리고 네. 앞으로의 실적도 뭐 굉장히 좋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하락한 이유는 연간으로 보면은 성장률 둔화가 뚜렷한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이유가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역시 공급망이 불안하다. 반도체 공급망이 불안한 것이 두 번째 이유고, 세 번째는 지금 모든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고 있지만 주가에는 선반영되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빠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선반영된 부분들이 또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미리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좀 7%대 급락이 나왔다라는 말씀을 주셨네요. 네, 오늘 국내 증시 그러면 지정학적 리스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예, 오늘 일단은 뭐 주말이고 그래서 뭐 상당히 좀 안 좋을 것으로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뭐 일시적으로 전쟁 리스크가 불거지면은 또 빠지면은 매수의 관점에서 보자 말씀드렸는데, 저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말 리스크도 있으니까 일단 좀 보시고, 매수는 뭐 한 오늘 일부 좀 하시더라도 오후장에 하시고 아니면은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주초에 차라리 매수가 더 많이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최원재 전문가님과 함께했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금요일입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진 가운데 주말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시작을 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 보셨다가 다음 주쯤부터 기회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모닝타임 시간이었습니다.